철마다 청양 곳곳을 다니며 관광 코스를 점검하는데요. 칠갑산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장곡사입니다. 신라 문성왕 때 지은 사찰로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곳. 이곳은 다른 사찰에선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지요. 장곡사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대웅전인데요. 바로 여기가 바로 대웅전이에요. 대웅전이 이곳은 2개가 있어요. 사찰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하대웅전. 여기서 길을 좀 올라가면 또 하나의 대웅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웅전이 2개인 국내 유일한 사찰인데요. 대웅전 2곳 모두 보물로 지정된 건물입니다. 지방에는 지역에 국보 하나만 있어도 대단한 건데 여기는 절에 이렇게 국보가 3개 있을 정도예요. 상대웅전에는 불상 3좌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맨 오른쪽 불상은 국보로 지정돼 있습니다. 하대웅전에는 보물로 지정돼 있다가 지난해 국보로 승격된 불상이 있는데요. 약사열애나 비로자람을 다 보시면 좌대가 각각 달라요. 가장 아름다운 이게 약사열애 좌상이 있고 여기 좌상도 그 마치 다른 용도로 갖다 놓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저기에 있는 아미타 상도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돌의 유형을 맞춰서 만든 것처럼 이게 좀 다른 절과에도 아주 특징적으로 다른 각기 다른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는 불상들. 천년 세월의 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귀한 유물입니다. 상대웅전에서 발견한 재밌는 공예품. 여기선 이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네요. 이걸 안 하면 안 아프게 해준대요. 그럼 뭐 여기 써 있어요. 써 있어요 밑에? 네. 여기 글을 여기 꼭 안아보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나이 먹을수록 아픈 데가 많아지니까 건강이 최고잖아요. 어떻게 안고 계시니까 좀 느낌이 어때요? 살짝 허리가 덜 아프신 것 같아요. 새로 알아두어야 할 건 없는지 사찰 구석구석을 둘러보는 일행들. 어린 시절부터 여러 번 찾아왔던 곳이지만 볼 때마다 놀랍고 신기한 것이 여전히 많답니다. 그중 하나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는 이 북입니다. 북을 보통 그렇게 만들잖아요. 한쪽은 암소로 만들고 한쪽은 숫소 가죽으로 만들고 그래서 그래요? 이게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코끼리 가죽으로 만든 거랍니다. 인도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는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면서 가져왔을까 이런 정성이 느껴지는 데고요. 그래서 그 옛날 인도의 불교가 전해진 역사를 보여주는 유물. 천년 고찰인 만큼 이렇게 정확한 연대를 가늠하기 힘든 오래된 것들이 많지만 최근에 사찰에 봉안된 아주 특별한 작품도 만날 수 있습니다. 국보라든지 건물이 보물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탱화를 추천해주고 싶어요. 지난 2017년 하대웅전에 걸린 감로도. 불교에서 감로도는 죽은 이를 위로하기 위해 그린 것을 말한답니다. 이 탱화에는 세월호 사건 등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절에서 개인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고 치유하는 것도 좋지만은 사회적 아픔, 사회적 고통 이것도 같이 치료하고 치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 사회의 아픔을 위해서, 사회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사찰을 나서 길을 걷다 보면 지난 2009년에 만들어진 출렁다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총 길이 207m로 천장호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그런데 주탑 모양이 좀 독특합니다. 다리 건너면서 긴장하지 말라고 이렇게 귀여운 모양으로 만들었나 싶네요. 옛날에는 그냥 이럴 때 꼭 장난치고 싶어지는 건 애나 어른이나 마찬가지. 나 옛날에 여기 왔는데 사람이 많으니까요. 진짜 장난 아니게 흔들려고 못 갔어. 할머니도 못 가시는 분 많아요, 애들도. 아니 사람이 많으면 이게 움직임이 장난 아니라니까. 네. 천장호 원래 목적이 식수가 아니고 농업용수거든요. 요즘에 농번기 막 시작됐잖아요. 논에 물을 많이 대니까 지금 다 뺀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지금 물이 별로 없어서 보기가 조금 그런데 사실은 물 꽉 차면 엄청나요. 어쩐지 물이 좀 없다 싶더라니요. 가을 겨울에 이 다리를 건너면 더 아름다운 풍광을 만날 수 있다는군요. 자, 산행을 마치고 찾은 곳은 칠갑산을 한 상 담아내는 산채 비빔밥 식당입니다. 취나물, 이건 취나물이고요. 콩나물. 이게 조금 나물이 많은 철에는 더 이렇게 지역에서 나는 나물을 많이 하는데 여기 열무김치도 조금 더, 생채도 좀 생채 더. 좀 넣으면 괜찮아요. 네, 열무김치도 좀. 생채 좀 넣고. 자, 기름 넣으세요. 기름을 한 바퀴. 엄청 맛있겠다. 우와, 이게 어떻게 맛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식욕이 반찬이라고 산행까지 했으니 뭐 이미 맛 안 봐도 100점입니다. 100점! 하하하하. 푸짐하게. 뭘 어떻게 봐? 맛있겠다. 한국자 넣으면 훨씬 더 구수한 맛을 낼 수 있어요. 거기에 콩반매는 아낙네가 심었을 법한 이 청양콩으로 만든 청국장까지 맛이 어때요? 아이고 말 좀 해보셔요. 꿀맛이죠, 꿀맛. 네, 산에 갔다 오고 공기 좋은 데서 먹으니까 확실히 입맛도 더 좋은 것 같고요. 그런데 상 위에 좀 어울리지 않을 듯한 음식이 하나 눈에 띕니다. 이게 보리개떡 아닌가요? 절기상으로 볼 때면 그때 그 춘공긴 때,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을 때 이 망종 때를 기다린 거죠. 그래서 보리 수확하면은 얼른 배고프니까 만들어 먹던 떡이 보리개떡이에요. 그래서 옛 어르신들은 배고픔의 상징이 이 보리개떡이죠. 근데 재료는 그냥 시원찮아도 옛 추억을 떠올려서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청양에 오면 이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겨하죠. 청양 식당에선 이 보리개떡을 전체 음식으로 내는 곳이 많다는데요. 구수한 맛이 식욕을 돋운답니다. 빵 있죠, 빵. 그런 맛, 떡맛, 콩맛. 아, 맛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할 때 그 억양 이런 것에서 사실 정감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감이 훨씬 더 많은 곳이에요. 저는 어머니 품속 같은 곳? 왜 그러냐면 힘들 때 여기 오면 그 국내 사람들이 그 힘든 걸 같이 보듬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품속 같아서 아주 정이 많은 그런
곳이 청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콩밭내는 안악내야 대적삼이 흠뻑 쳤누나. 칠갑산을 산책하듯 걸으며 만난 오래된 먹과 맛.